네, 6월 18일 화요일 행복 스케치 2부 순서는요, 진원씨, 그리고 명문대 입시 전문 아카데미죠, 버클리 아카데미의 제임스 서 원장님과 함께 2024년 UT 어스틴 입시 전략 파헤치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저희 이제 오늘은 2024년 대학 입시 전략 UT 어스틴에 대해서 이제 또 이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지난달에 안 그래도 UT 어스틴 입시 전략 소개해 주시고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시더라고요. 네, 이제 텍사스 하면은 뭐 UT 어스틴, 라이스, 네. 뭐 A&M 이렇게 딱 세 학교를 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특히 이제 UT 어스틴 같은 경우에는 바이유도 좋고, 네. 네, 그리고 랭킹도 높아졌고, 요즘에 굉장히 핫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많이 전국 높아졌어요. 랭킹에서도 많이 높아졌고, 네. 제가 어떤 기사에서 봤는데 이제 신흥 아이비 네. 학교 네. 리스트를 하는데 거기에 UT 어스틴이 이제 주목해야 될 신흥 아이비로 꼽히고 있더라고요. 공립학교 네, 중에서. 그거는 뭐 UT에서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는데, 네, 그렇지만 많이 그만큼 이제 들어가기가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아, 그만큼 또 들어가기 어려워졌어요. 그렇게 된 이유가 또 있을까요? 네, 이제 팬데믹하고 그게 큰 이유가 하나가 있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많은 텍사스 학생들이 타주로 가서 학비를 많이 내는 것보다 네. 차라리 인스테이트에서 가는 게 낫겠다 해서 많이 몰리게 돼. 타주로 갔던 학생들이 이제 많이 몰리게 되고 또 그러면서 이제 작년에 비해서 이제 커먼 앱을 쓰기 시작하면서 타주의 아이들도 이제 UT로 몰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타주에서도 또 지원이 쉽게 가능해지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인기가 높아지면서 합격률이 좀 떨어지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결과를 대세가 된 초래했군요. 거죠. 아, 예전에는 텍사스 살면은 그래도 공부 좀 잘하고 하면은 UT 어스틴 지원해서 어느 정도 갈 수 있었는데 네, 그리고 UT 아스튼 안 되면 뭐 A&M 가든지 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두 학교 둘 다 가기가 더 어려워졌어요. 쉽지 않아졌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UT 어스틴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는데, 이 UT 어스틴이 이제 SAT가 필수 요건이 되었다고요. 자동 입학 제도 학생들까지도. 네, 그래서 이제 팬데믹이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많은 학교들이 테스트 옵셔널로 했었거든요. 왜냐면은 학생들이 시험을 못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리퀘어먼트였는데 그거를 없애고 옵셔널로 했다가 이제 재작년에서부터 이제 MIT나 이런 학교들이 리퀘어먼트로 바꾸면서 이제 이번에는 또 UT도 이제 거기에 합류하게 되어 있어요. 네, 이 자동 입학 대상자여서 이 SAT를 또 준비를 좀 안 하고 있다가 이제 갑자기 해야 되는 상황이 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옵셔널 됐을 때부터 이제 학생들은 옵셔널이다 하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안 해도 된다로 들어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그때부터 얘기하기를 옵셔널이 됐기 때문에 더 중요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대학교 같은 경우에서는 그 전에도 스탠더라이즈 테스팅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의 시점이 좀 안 좋게 봤어요. 아, 그런 그러니까 이게 좀 평등하지 못하다. 아니 저소득층한테는 좀 불리하다 이렇게 봤는데 팬데믹을 통해서 이제 시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봤을 때 점수가 있는 학생들하고 없는 학생들하고 그리고 우리 학교로 왔을 때 GPA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까지 그런 통계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MIT 같은 경우도 바로 SAT를 잘 본 학생들이 공부를 더 잘한다. 그리고 이제 UT도 지금 통계를 보시면은 네. 그러니까 이제 2년 옵셔널로 되고 나서부터 SAT가 있는 학생들이 없는 학생들보다 0.86 거의 1점이 GPA가 높고요. 그리고 이제 failing 그러니까 2점 이하로 떨어지는 학생들이 반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딱 봤을 때 이제 통계로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 보니까 차이가 난 거는 명백하게 네. SAT를 잘 보고 하는 학생들이 더 이제 학업적으로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그동안 팬데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SAT나 뭐 SAT를 못 보면서 그냥 옵셔널로 했는데 네. 막상 몇 년 지나고 나서 확인을 해보니까 SAT 점수를 첨부하고 잘 본 학생들이 결국에는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 대학 이 순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이 입학
학력도 중요하지만 졸업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학교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SAT 점수를 갖고 오는 친구들은 이제 학교 생활도 더 잘하고 성적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졸업률이 또 올라가는 그런 결과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대학에서 이제 뽑는 학생들은 성공을 할 아이들을 뽑는 거거든요. 근데 졸업도 못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게 다 기록에 남아요. 네. 그럼 그게 이제 랭킹이나 이런 거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학교는 자기의 명성이나 이런 거를 높이기 위해서는 좋은 학생들을 끌어들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이 그러니까 뭐 SAT만은 아니지만 네. 이런 모든 요소들을 이렇게 자세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스탠더라이즈 테스트가 필요하다라고 대학들이 네, 인식하게 이제 된 전에는 이제 필요할까 안 할까 네, 이제 네. 사이드로 이렇게 나눠졌는데 이제 대학교 측에서는 그래도 이번 이제 이 past 5 years 네. 예, 이거를 통해서 좀 더 명백하게 됐죠. 통계를 통해서 이제 또 비교를 할 수 있게 그러니까요. 되니까요. 지금 아직은 모든 대학은 아니지만 점점 SAT, ACT를 요구하는 대학이 이런 추세면은 뭐 대부분 다 요구하게 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옵셔널 저희는 항상 네. 옵셔널 돼도 SAT는 준비해야 된다. 되고 네. 이제 리퀘어먼트 될 거니까 준비해야 되고 예, 좀 쓴소리를 많이 했죠. 그동안 이게 옵셔널이고 하니까 SAT 안 봐도 된다 생각하고 좀 소홀히 하는 학생들이 좀 많이 늘어난 편이었나요? 그죠. 학생들한테 그래요? 네.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되고. 하면은 항상 안 해도 안 할 거야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 설득하기에는 네. 어렵지 않아요. 네. 근데 학생을 설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요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냥 제가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가 하라고 하면 그냥 했는데 요즘 학생들은 왜 해야 되지? 왜 해야 그걸 되지? 명백히가 알아야 오케이. 그럼 할게.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상담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설득하는 것보다 아이들한테 이런 이유고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선택권을 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UT 어스틴에 합격하려면은 어떤 SAT 점수가 좀 필요할까요? 네,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지금 이제 2024년부터 이제 1학년으로 들어가는 학생들 기준으로 봤을 때 7만 3천 명 중에 지원자들에서 이제 42%가 SAT를 제출했고요. 네, 많이 그리고 이제 제출했네요. 네, 그리고 오로 엠밋 그러니까 이제 자동 입학으로 입학. 들어오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49%가 SAT를 지출을 했어요. 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중간 값어치가 한 1,420점이거든요. 1420점. 그러니까 이제 1420점. 에버리지가 아니라 중간 값어치예요. 중간 그러니까 값어치. 제일 높은 점수, 제일 낮은 점수 빼고 그거를 통계를 했을 때가 1,420점이기 때문에 네. 이제 UT를 목표로 한다고 하면은 1,500점 정도가 이제 목표가 돼야 돼요. 이게 지원자 중간 값어치가 1420점이고 합격을 예상하려면 한 1500점 이상 정도는 SAT 점수 받아서 넣어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자동 입학하는 학생들도 과나 이런 거는 정해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특히 이제 좀 파퓰러한 과, 그러니까 컴퓨터 사이언스나 비즈니스 이런 데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경쟁적으로 더 높은 점수하고 이제 다른 요소들도 더 필요하죠. 네. 그렇게 인기 전공에 지원하는 학생이라면 그럼 한 몇 점 정도가 필요한 걸까요? 그러니까 인기지 하면 이제 보통 컴퓨터 사이언스 비즈니스거든요. 네. 그러면은 미니멈 1,500점에서 진짜 인기 많은 그리고 이제 학업 그런 게 좀 많이 요구가 되는 뭐 컴퓨터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1,550점까지도 목표를 봐야 돼요. 1,550점이면 정말 그러니까 거의 1,600점 만점. 네. 만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손가락 안에 들 정도만 틀려야 돼요. 이게 쉽지가 않네요, 진짜. 네. SAT 그 정도 점수가 돼야지 인기 전공은 좀 안심을 할 수 있는 그죠. 정도. 네. 야. 정말 쉽지가 않은 것 그러게요.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선생님 만약에 상위 한 6% 받기라면은 UT 어스틴은 거의 가망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교마다 이제 수준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수준이 좀 낮게 생각하는 학교들은 딱 6%만 받을 수 있지만은 수준이 좀 높다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요소들을 통해서 6% 아니더라도 다른 요소들을 통해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어떤 요소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standardized testing, 그러니까 SAT가 이제 그런 요소들 중에 하나고요. 네. 그리고 다른 거는 뭐 extracurricular, 뭐 leadership, 뭐 essay 이런 거를 통해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6% 안에 못 들었다. 근데 뭐 탑 10%다. 그리고 SAT 점수가 1,550점 정도다. 그러면 학업적으로
수능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다른 요소들과 같이 이렇게 지원을 했을 때 들어갈 수가 있고요. 만약에 10%에서 15%면은 이제 또 그것도 이제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학교의 그 순위에 따라서 그게 이제 결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한국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들은 좀 공부 잘하는 고등학교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학군으로 특히 경영분들은 학군으로 많이 몰리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그 공부 잘하는 학교에서 6% 들어가는 거하고 조금 다른 지역들 뭐 외곽 지역에서 6%하고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공부 잘하는 학교에 아이들이 막 몰려 있으면은 그거 막 경쟁이 상위권 경쟁이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1등하고 10%의 차이가 뭐 0.1 이렇게 별로 될 안 수도 나요. 있고요. 네, 그렇게 몰려 있어요. 네. 그래서 좀 치열하기 때문에 그런 거가 있긴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학교를 바라보는 시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이제 상위 뭐 10%, 15%라도 이 학교에서는 저 학교 6%하고 비등하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요소들로 증명을 해줄 수 있으면은 뽑힐 수가 있죠. 아, 그렇군요. 네. 네, 뭐 이제 이력이랑 수상 경력, 뭐 또 사회 기여도 이런 부분들로 이제 또 다른 부분을 좀 채울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상위 6%에 들지는 않지만 또 이런 부분들이 높다면은 사실 인기가 아주 높은 전공은 아니더라도 좀 다른 전공들을 노려보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15% 안에 못 든다. 그럼 15% 밖에 있다고 15% 정도도 네. 학교가 괜찮으면은 도전할 만한 SAT 점수도 좋으면은 네네. 도전을 할 만한데 네.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이제 이런 과들은 좀 피해 가야 될 수가 있죠. 인기 이제 전공들은 조금 피해서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고. 이제 게이트웨이를 이거 시작할 때 이제 네네. 모든 면에서 다 검토를 해요. 그러면은 이 학교는 이 메이저로 들어가고 이 학교는 좀 다른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스트래티지를 짜고 맨 처음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원서를 준비하기 전에 필수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학교에서 10% 정도면은 이 정도 기대할 수 있지만 또 저 학교에서 10%면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신을 잘 파악하고 네. 내 경쟁자들을 잘 파악하고 내가 어느 정도에 있는지를 알아야 이제 어떤 스트래티지를 쓸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학생들은 너무 자기 머리가 이렇게 이만한 학생들도 있고, 네, 어떤 학생들은 너무 자기를 과소평가하는 학생들도 오히려 또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잘 이제 리얼리스틱하게 딴 다음에 그러면은 이런 학교들은 뭐 세이프티, 매치, 리치, 롱샷 이렇게 되겠다 하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스트래티지들이 다 바뀌죠. 그렇게 좀 잘 파악하고 또 이제 전략적으로 지원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네요. 네. 우선은 그냥 UT 어스틴에 들어가겠다라는 게 목표면은 조금 인기 없는 과를 지원을 하고 하는 것도 나중에 가능할까요? 또 이제 전공을 바꾸거나. 네, 근데 그것도 이제 아무 터무니없이 내 이력과 터무니없이 다른 과를 하면 대학교 측에서는 또 알거든요. 그렇죠. 자기 네. SAT 외에도 다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너는 다 사이언스 쪽으로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갑자기 무용을 하겠다고 이러면 이게 다른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럴 수 있겠네요. 관심도가 좀 호기심이나 이런 부분이 떨어져 보일 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레저메 상으로 그걸 또 맞춰야 돼요. 그래서 네. 빔을 맞춘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도 하나의 스트래티지에서 있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한국같이 그냥 수능 한번 딱 보고 이게 거의 결정이 되면 편한데 네. 맞아요. 미국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네. 학업적인 것 외에도 또 이제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많으니까요. 많으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럼 저희 우선 노래 한 곡 듣고 이어서 2024년 UT 어스틴 입시 전략 이야기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김현철이 부릅니다. 동네. 네, 여러분은 6월 18일 화요일 행복 스케치 2부 명문대 입시 전문 아카데미죠. 버클리 아카데미의 제임스 원장님과 함께 2024년 UT 어스틴 대학 입시 전략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은 이 상위 6% 정도이면 이 인기 전공으로 들어가는데 좀 더 유리한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위 자동 입학이라는 게 UT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제 그 과는 정해주질 않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과에 들어가려면은 거기서도 이제 경쟁을 뚫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까 자동 입학 6%
학교 전체에서 6% 성적이라고 해도 네, 그러니까 운동장에 네. 들어오게 해주는 거예요. 아마 UT에 지원하면은 네. 자동적으로 UT 입학은 네. 개런티가 되지만 네. 내가 원하는 과에 갈 수 있다는 거는 개런티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아. 동양 학생들 특히 이제 좀 파퓰러하고 랭킹이 높은 과로 들어가려면은 그 안에서도 경쟁이 되게 치열하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SAT 점수도 높아야 되고 특히 UT 같은 경우에는 뭐 Honors나 Plan2나 또 이런 또 다른 레벨들의 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원을 하기에는 홀리스틱 그러니까 이제 점수도 점수지만 SAT 점수도 보고 그리고 이제 extra curricular 이런 것도 다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6% 안에 들어가더라도 특히 동양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면에서 좀 밀릴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양애들 이제 목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누구를 좀 뭐 보여주기 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네. 예, 이렇게 해서 공부를 잘해서 점수가 좋고 이런 학생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네. 대학교 측에서는 그런 것보다 좀 리더십이 강하고 자기 목표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self discipline하고 self motivated 이런 학생들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위해서 이제 에세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한국 학생들은 이렇게 열심히 막 공부해서 막 등수 올리고 해서 6% 안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급급하지만 네, 이렇게 하긴 하는데 말씀하신 홀리스틱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준비하는 데는 조금 약한 경우들이 많이 네, 그러니까 왜를 모르고 잘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내가 이걸 하다가 나 공부 성적도 좋고 다 좋은데 내가 뭘 하고 싶지? 이런 학생들도 있고.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게 원서를 할 때 문제가 되는 게 에세이를 통해서 그거에 대한 진심성이나 네. 이런 게 많이 떨어지게 되죠. 네. 그렇군요. 진짜 에세이가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이제 이 아이들이 왜 내가 공부를 하고 싶고, 왜 이 공부를 하고 싶고, 왜 이 전공을 하고 싶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다 나타날 수가 있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대학 입학 사정관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공부 잘하는 학생들만 모으는 게 아니라 네. 그 학생들이 모였을 때 서로한테 어떤 영향을 할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우리 커뮤니티에 도움이 될지 그것까지 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인성도 보고 personality, character, leadership 이런 거를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얘는 공부는 잘하는데 뭐 특히 다른 특별한 거를 뭐 가지고 올 것 같지 않아.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수두룩하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보다는 좀 카리스마 강하고 이런 학생들이 차라리 낫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게 에세이예요. 그렇죠. 좀 더 그러니까 열의를 가지고 그 전공을 파헤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을 또 그러니까 입시 준비할 때 이렇게 한국 학생들이나 동양 학생들이 그런 부분에서 항상 조금 약간 억울함을 좀 느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학교 맞아요. 네, 준비할 때. 저도 이제 점수 남학생이었다 이렇게 좋은데, 보니까 네. 특히 이제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자기 생각도 부모님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래서 자기 표현이 이제 부족한 학생들이 많은데 그런 학생 보고 갑자기 이런 자기 표현을 하라고 하면은 그거 힘들죠. 네. 어렵죠. 공부는 열심히 했지만 공부도 하고 학교에서 쓰는 에세이는 잘 받고 네. 글쓰기도 잘하고 그러니까 글쓰기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표현을 나를 어떻게 표현하고 보여줄 수 있는지거든요. 약간 이것도 좀 궁금하긴 한데요. 아까 그 상위 6% 학교마다 상위 6%면 이제 UT 지원하면은 자동 입학은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6% 안에 들었다고 해도 자기가 하고 싶은 전공, 인기 전공 사람들이 몰리는 전공을 하려면은 다른 뭐 SAT 점수나 다른 부분 준비를 잘 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약간 요즘에 컴퓨터 사이언스가 인기가 많으니까 네. 나는 컴퓨터 사이언을 너무 하고 싶은데 6% 아슬아슬한데 UT 어스틴을 가고 다른 전공으로 이렇게 컴퓨터 사이언스를 못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은 뭐 다른 학교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하기 위해서 조금 더 낮은 학교를 이렇게 보는 것도 뭐 추천을 할 만한지 그러니까 그게 전공을 선택할지 대학을 학교를 선택할지 선택할지 그것도 고민일 것 같아요. 이제 저희는 하는 게 이제 fit을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전공을 보고 가는 게 맞아요. 전공을 보고 왜냐면 거기에 대한 랭킹도 다 다르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어느 학교는 분위기나 그런 것도 이제 학생들에 따라서 이제 자기가 중요시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날씨까지도 중요한 학생들도 있어요. 날씨 아니면은 그렇죠. 네. 나는 텍사스를 벗어나고 싶어.
네, 딱 그 이유 가장 먼 하나만으로 곳으로 가고 싶다. 그런 네. 그런 학생들도 있고 아니면 난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여기 있고 싶어. 네.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의 이제 뭘 원하는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약간 다를 수가 있긴 하지만은 그래서 이제 학교를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네. 여러 학교를 보고 거기에 그러면 내가 이 학교가 돼도 거기 가서 충분히 잘할 수 있고 이 학교도 그렇고 이렇게 이 학교도 그렇지만은 이제 거기서 순위를 매기고 이제 거기서 가는 거죠. 네, 이 UT 어스틴의 올해 SAT 제도가 어쨌거나 우리 아이 합격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이런 부분들도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이제 MIT가 맨 처음에 이제 다시 옵셔널에서 리퀘어먼트로 바뀌었을 때 지원한 학생 수들이 약간 줄었었어요. 네, SAT 점수가 왜냐하면 부족하니까. 나 점수가 없으니까 네. 지원을 못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UT도 아마 이번 해에는 그래도 약간 학생들이 덜 이렇게 할 수는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탑 6%는 이제 75%를 차지를 하거든요. 들어오는 1학년의 퍼센티지에서. 그렇지만 이제 나머지 25%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아직은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할 거예요. 네. 네, 저희 그러면은 이제 UT 어스틴에 지원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 아마 오늘 전부 다는 설명을 못 드릴 것 같고 네, 우선 그래도 간단하게라도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홀리스틱 리뷰라고 하면은 이제 GPA, 트랜스크립트하고 그리고 이제 SAT, 스탠더라이즈 테스팅하고 그리고 엑스트라 커리큘러 레sume 이런 거를 전부 다 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거를 봤을 때 에세이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은 에세이가. 그럼 보통 이제 2개에서 3개의 에세이를 쓰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long 에세이가 있는데 이제 500자에서 600 words 카운트가 있고요. 그런데 이게 이번 해에는 이게 달라지면서 그 월드 숫자가 줄어들었어요. 오히려 그 글자 수가 제한이 더 줄어들었군요. 네, 그러니까 학생들은 특히 줄었으면 더 좋지 않나 이렇게 그러니까요. 생각하는데 네. 자기 표현하기에는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더 쉽죠. 근데 오히려. 이제 이거를 저 짧은 시간 안에 그러면은 요점만 어떻게 해서 리스트가 아니라 이게 이제 스토리식으로 해서 이 짧은 이 패러그래프 안에 어떻게 이거를 다 넣느냐 이게 더 힘들거든요. 그렇죠. 하긴 짧게 내가 생각하는 걸 다 표현하는 게 더 힘든 거니까. 네, 그래서 책을 읽고 뭐 10페이지 독후감을 써라 아니면 책을 읽고 한 센텐스로 이걸 정리해봐라 하면은 둘 중에서 한 센텐스로 정리하는 게 더 어려운 그렇죠. 것 같이 에세이도 짧아지면은 이게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진짜 자기의 모든 거를 주어짜서 엑기스라고 하나요? 그거를 모아서 이제 여기에 넣어야죠. 네. 짧은 그 제한 안에 또 나를 다 핵심만 딱딱 골라서 잘 표현을 해야 되니까 네. 그런 부분이 또 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네. 네, 선생님, 저희 UT 어스틴 굉장히 또 인기가 많고 요새 또 관심사가 굉장히 높아지다 보니까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네. 시간이 그래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벌써요?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어서 좀 구체적으로 네. UT 어스틴 지원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들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네, 이 명문대 입시 전문 아카데미, 버클리 아카데미의 자세한 프로그램들 궁금하시다면 홈페이지 www.berkeley 그리고 숫자 2 academy.com으로 들어가시면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또 구글 검색창에 한글로 버클리 아카데미라고 검색을 하셔도 됩니다. 등록 문의는 469-562-3324번으로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되고요. 웹사이트나 전화 혹은 문자를 통해서 미리 상담 예약이 가능하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리고 이제 방학이 벌써 몇 주 지났는데 지금까지 놀고 있다가 깜짝 놀라신 분들 여름 방학 프로그램 지금 수시 등록 가능하니까 지금 빨리 연락하셔서 상담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노래 전해드릴게요. 강수지, 시간 속의 향기. 다시는